2026년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월급 통장부터 시작해서 재난 문자 받는 것까지요.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정부의 발표,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요, 모두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와, 280개. 정말 많죠? 2026년부터 바뀌는 법이랑 제도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요. 당장 우리 가족 지갑 사정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까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 280개나 되는 변화들 중에 우리가 뭘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족과 청년을 위한 지원책들, 그리고 우리 지갑을 좀 두둑하게 해줄 정책들, 이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가족과 청년을 위한 지원입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모님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이 일하는 사람 한 명당,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한 명한테 월 20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2026년부터는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면 아이 기준으로 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체감이 확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려고 더 많은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만 4세 아이들도 이제 무상교육이랑 보육 지원을 받게 되고요.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더 늘어납니다.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도 더 넓어져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자, 이번엔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혹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아시죠? 이게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서 아무나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득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일단 공부에 집중하고 돈은 나중에 취업해서 갚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위한 것도 있어요. 목돈 마련 정말 어렵잖아요? 이걸 돕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주는 고이율 적금, 바로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게 새로 나옵니다. 3년 만기로 꽤 쏠쏠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가족과 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 우리 지갑을 지켜줄 정책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관심이 가실 텐데요. 바로 교통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대중교통 정말 자주 이용하신다 하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기존 K패스도 좋았는데 이걸 뛰어넘는 거의 무제한 K패스라고 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한 달에 6만 2천 원, 청년이나 어르신은 5만 5천 원, 이렇게 기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 내가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썼다. 그럼 그 초과분은 100% 전부 돌려받는 겁니다. 대박이죠?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두의 카드랑은 별개로 기존 K패스 있잖아요. 그 환급률 자체가 20%에서 30%로 확 올라갑니다. 이것도 정말 쏠쏠하겠네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올라가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복지 혜택의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선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지원금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생활의 안전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재난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에요. 여름마다 정말 찜통 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이 폭염에 대응하는 경보 시스템이 더 강력해집니다. 기존에는 주의보랑 경보 두 단계였는데 여기에 폭염 중대경보라는 게 새로 생겨요. 이건 정말 심각한 재난 수준의 폭염일 때 발령되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엥 하고 울리는 민방위 사이렌 소리 들으면 다들 전쟁 났나?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생각이 좀 바뀌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태풍이나 홍수, 큰 산불처럼 빨리 대피해야 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이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지진은 정말 그 몇 초가 생사를 가르잖아요. 그래서 대응 속도를 높이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전국에 동시에 보내는 경도 말고요. 지진이 발생한 곳 그 진앙지 주변 40km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지진을 감지한 지 단 3초에서 5초 만에 바로 경보를 보내주는 현장 경보 시스템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장 우리 생활에 와닿는 변화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 노후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 국민연금이 좀 바뀝니다. 일단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이 8년 동안 매년 조금씩 오를 예정이에요. 대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계획보다 더 높아져서 노후 보장이 조금 더 튼튼해질 전망입니다. 요즘 지방소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새로운 시도가 시작됩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에서는요, 주민 한 명당 매달 15만 원씩 일종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름하여 햇빛소득 마을. 이게 뭐냐면요.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주민들이 나눠 갖고 또 마을 공동의 복지나 서비스에 쓰는 거죠. 에너지도 없고 소득도 올리고 정말 새로운 모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몇 가지 큰 변화들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많은 변화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게 와닿는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번 280개 중에 정말 일부고요. 육아, 세금, 교통, 안전, 나에게 직접 해당하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부 공식 포털 사이트에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280개 전체 목록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